안녕하십니까. 내추럴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일입니다. 오늘은 아침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. 아침 식사는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밤새 단식을 끝내고 먹는 첫 번째 식사이고, 두 번째는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간 이내 먹는 식사입니다. 최근 많은 매체에서 아침 식사가 하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소를 준다고 말하는데, 이 말이 과학적으로 맞는 걸까요? 아니면 그냥 시리얼을 팔기 위한 마케팅일까요? 오늘 볼 연구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이 오후에 진행하는 운동 퍼포먼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 했습니다. 아침 식사를 거른다는 표현은 좀 모순적인데, 아침 식사가 밤새 단식을 끝내는 첫 번째 식사라면 사실 거를 수 없고 단지 미루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. 이 연구에서는 아침 식사를 건너뛰고 그 칼로리를 점심으로 옮긴 것이 훈련 퍼포먼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.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18세에서 40세 사이, 건강하고 웨이트 경험이 있는 성인 39명이었으며 일정한 운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. 참가자들 중 절반은 아침 식사를 매일 먹었고 나머지 절반은 아침 식사를 먹지 않았습니다. 피실험자들은 3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실험실을 3번 방문했습니다. 첫 번째 방문에서는 참가자들의 건강 상태, 스트렝스, 체성분을 측정했습니다.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문에서는 참가자들이 운동 전에 아침 식사를 했는지 아니면 안 했는지에 따라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. 운동은 스쿼트, 벤치프레스, 데드리프트를 원RM의 80%로 4세트씩 했고, 첫 3세트는 조금 여유를 두고 끝냈고, 네 번째 세트는 실패 지점까지 진행했습니다. 이 연구는 참가자들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경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, 각 참가자는 스스로 대조군 역할을 했습니다. 아침 식사를 먹는 참가자들에게 하루 필요한 에너지의 15%는 아침으로, 25%는 점심으로 주었습니다. 아침은 운동 4시간에서 7시간 전에 먹고 점심은 운동 1시간에서 3시간 전에 먹었습니다. 아침 식사를 거르는 조건에서는 점심만 먹고 운동 1시간에서 3시간 전에 하루 필요한 에너지의 40%를 한 끼로 섭취했습니다. 이 연구의 목적은 아침을 먹은 것과 먹지 않은 것이 운동 퍼포먼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었고, 참가자들의 반복 횟수, 속도, 피로, 에너지, 집중력, 배고픔 등을 측정했습니다. 연구자들은 아침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가 운동 중 반복 횟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. 위 사진은 스쿼트, 벤치, 데드를 합친 총 반복 횟수를 보여주는데 운동 종류에 따라 결과는 비슷했습니다. 아침을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들 간에도 차이가 없었습니다. 또한 밥의 속도나 파워에도 아침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가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. 두 번째 사진은 운동 전체에서 평균 속도를 보여주며 밥의 속도나 파워에도 차이가 없었습니다. 퍼포먼스와 관련된 유일한 차이는 성별에 따른 것으로 남성들이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었지만 더 많은 피곤함을 느꼈습니다. 피실험자들은 본인들이 말하길 아침을 건너뛰었을 때 더 많은 포만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. 이는 아침을 건너뛰고 더 많은 점심을 먹었기 때문입니다. 남성들은 운동 중에 에너지가 더 떨어지고 배고픔과 먹고 싶은 욕구가 더 커졌다고 보고했지만, 아침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또는 평소 아침을 먹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. 요약하자면 아침을 건너뛰는 것이 오후 운동 퍼포먼스나 주관적인 느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, 유일한 차이는 더 큰 포만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.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. 첫 번째, 두 조건에서 먹은 음식의 양은 같았다는 것입니다. 만약 아침을 건너뛰는 사람이 운동 전 칼로리를 많이 줄였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운동은 점심을 먹고 약 2.5시간 후에 시작했습니다. 만약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 전에 운동을 한다면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반대로 아침을 건너뛰고 운동 전에 너무 많은 점심을 먹으면 포만감과 배가 불러서 운동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. 이제부터는 아침을 건너뛰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실용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아침을 건너뛰는 것이 체중 감량에 도움될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. 이 첫 번째 내용은 연구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와 논란이 많습니다. 한 연구에서는 아침을 건너뛰는 사람들이 과체중이나 비만인 경우가 많다고 나오지만, 아침을 거르는 게 체중 증가를 직접적으로 일으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. 다른 연구에서는 아침을 건너뛰려고 하면 사람들은 나중에 다른 끼니에서 조금 더 먹지만 하루 총 칼로리는 오히려 적게 섭취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. 예를 들어 2019년의 한 메타 분석에서는 아침을 걸으면 약 0.5kg가 줄어들고 하루 칼로리 섭취가 약 260칼로리 줄어든다고 했습니다. 결론적으로 아침을 건너뛰는 것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고, 아침을 걸러도 오후 훈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.
두 번째, 아침을 건너뛰면서 운동을 하려고 한다면 배고픈 상태에서 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 한 연구에서는 아침을 먹은 사람과 물만 마신 사람들이 2시간 후에 스쿼트와 벤치프레스를 최대한 반복하는 실험을 했는데 아침을 먹은 사람들이 더 많은 반복을 했다고 말했습니다.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매우 적은 칼로리의 위약을 섭취한 그룹도 퍼포먼스가 좋아졌고, 아침을 건너뛰는 것이 퍼포먼스를 떨어뜨리는 이유는 에너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배고픔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. 세 번째 연구에서는 액체 아침과 방고체 아침을 비교했더니 방고체 아침을 먹은 사람들이 더 많은 반복 횟수를 했고 배고픔도 덜 느꼈습니다. 따라서 체중 관리를 위해 아침을 건너뛰고 운동 퍼포먼스를 유지하고 싶다면 운동 전에 배고픔을 해결할 정도로는 먹는 것이 좋습니다. 세 번째, 이 연구는 간헐적 단식이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식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. 간헐적 단식이 단백질 합성의 빈도수를 떨어뜨릴 수 있지만 8시간 동안 충분히 단백질을 먹고 그것을 3번에서 4번에 나누어 섭취하며 운동 전후로 식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한 연구에서는 간헐적 단식이 근육량 증가를 줄일 수 있다고 했지만 그 연구에서 간헐적 단식 그룹은 칼로리를 덜 먹었고 표준 식사 그룹은 칼로리를 더 먹었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왔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 8시간 동안 식사를 먹는 것은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괜찮은 방법이며 16대 8 간헐적 단식 방법은 사실 아침을 건너뛰는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